봅시다. 품종 봅니다. 내가 갖고 있는 품종이 뭔가 잘 보세요. 나비설화라고 있어요. 나비설화. 꽃은 이렇게 하얗게 생겼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있는 국화 중에서 가장 향이 많고 가장 달다, 맛있다, 국화 한 송이만 나도 정말 집안이 향기로서 가득하고 좋다 할 수 있는 품종 중에 하나가 나비설화예요. 다른 품종보다 몇 가지 있지만 향이 아주 좋아요. 단점은 뭐냐? 꽃눈이 자꾸 와요. 꽃눈이 생겨요. 초급자들은 절대 키우면 안 되는 국화예요. 최소한 고급반 전문가 정도, 중급반도 좀 여러 해 해본 사람은 괜찮아요. 장점을 알면. 장점, 꽃이 빨리 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국화 중에서 제일 빨리 펴요. 양력으로 한 10월 20일이면 꽃이 펴요. 또 장점, 제일 먼저 꽃 피는데 제일 늦게 꽃 핀 놈보다 더 오래 꽃이 져요. 물론 빨리 피면 빨리 져야 되는데 빨리 안 져요. 얘는 희한해요. 굉장히 오래 가요. 또 장점, 이 줄기가 엄청 잘 두꺼워져요. 또 장점, 뿌리가 굉장히 잘 크고 잘 두꺼워져요. 좋죠. 단점. 첫 번째, 아까 꽃이 자꾸 생긴다. 두 번째, 보관작으로 설화하시는 분. 보관작으로 설화를 하면 잘 갈라져요. 이렇게 가지를 좀만 건드리면 툭 갈라져 버려요. 툭. 절대로 보관작을 사거나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커 있겠죠. 이걸 철사거리에 갖고 이렇게 수영 이쁘게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이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그냥 철사 있으니까 넘어갔지. 그냥 나중에 보니까 굽어 있었지. 여름 정도 되니까 가지가 이렇게 커져서 무거워졌죠. 그럼 어느 순간 뗄랑 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설화로 보관장 만든 사람은 이거 수영 이쁘게 만들려고 욕심내지 마세요. 그냥 약간 올라가면 어쩐대요.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꺾어내리면 되지 뭐. 이렇게. 어차피 꽃으로 덮어보면 가지 보이도 않아. 이거 직선으로 만들려고 아래 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라. 그냥 올라간 대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좀 아쉬워. 욕심을 좀 덜 내야 된다. 그러면 괜찮아. 알겠죠? 설화. 초급자는 안 맞는 품종. 또 단점. 여름에 보름 간격으로 15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살충제, 살균제를 계속 해줘야 돼요. 안 해주게 되면 5월에서 한 8월 사이에 이 안에가 심식충이라고 해서 가운데 벌레가 생겨가지고 통으로 그냥 말려 죽여버려요. 이런 품종이 이 설화하고 도화가 좀 그래. 심식충이 갑자기 다 죽어버려요. 그거는 간단해요. 약만 잘해주면 전혀 문제가 안 생겨요. 설화는. 다른 품종 볼까요? 이런 꽃이죠. 네, 작품은 되게 멋있어요. 되게 괜찮은데 제가 볼 땐 되게 괜찮은 품종인데 아쉬움도 있어요. 두 번째, 이게 나비 금양. 금양은 아마도 초급자들도 이거 하나씩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수가 부족하니까 다는 안 나눠지겠지만 금양이 갈 거예요. 노란색 품종으로 제일 나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도 향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국화 문제 품종 중에서 이 밑둥치가 제일 잘 두꺼지는 품종 1등 하면 아마 얘가 1등일 것 같아요. 전체 국화 품종 중에서 땅에다가 딱 동시에 심어서 누가 두꺼워지나 바카스백만큼 두꺼워지나 이 마이크만큼 밑에가 두꺼워지나 이게 풀이야 나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이게 풀인데 이렇게 두꺼워지는 품종이 나비 금양이에요. 굉장한 장점이죠. 두꺼워지는 거 하나만 봐버리면 짱이죠. 향도 많고 꽃도 그렇게 늦은 편이 아니고 꽃도 되게 오래가고. 단점이 있어요. 단점. 첫 번째 단점. 이건데 꽃 피면 줄기가 쭉쭉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분재종은 마디가 짧을수록 더 좀 편해요. 쏘금 편해. 안 크더라도. 국화가 안 크니까 귀찮죠. 얼른 커야 또 다음 일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3주 간격으로 오니까 3주마다 왔을 때 딱 커 있어야 되는데 3주마다 왔는데도 안 커 있으면 일을 못 하는 거야. 그런 품종이 많아. 근데 얘는 3주마다 오면 벌써 커 있을 정도로 잘 커. 잘 커 있기 때문에 맨날 술을 집어야 되니까 일이 많아. 그래서 얘는 자주 적심을 하는 사람이 유리해. 게으르면 안 돼요.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4주에, 5주에 한 번이나 한 번씩 잡아서 하지. 그런 사람은 금양 키우지 마세요. 부지런한 사람이 금양은 유리해. 또 단점. 아까 국화를 키우다가 고관작일 때 1년짜리 전혀 문제 안 돼. 초급자는 우리 다 1년짜리밖에 안 되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고관 중에서
작년에 묵은 가지를 고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올라간 놈을 이렇게 내리면 깔라지는 건 안 좋은 성질이라 했잖아요. 얘는 약간 깔라지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해결도 돼요. 이건 뭐냐면 새송이 날 때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여기 있는 이파리를 한 두세 개만 얼른 따버려. 어렸을 때 얼른 따버려. 그러면 햇빛이 들어가거든. 그래갖고 한 달만 놔둬버려. 그 다음에 설사가 오면 전혀 안 깔라져요. 하나도 안 깔라져요. 본드처럼 완전 붙어버려. 그 작업을 꼭 해주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 어쨌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품종 중에서 이 밑둥치가 제일 잘 두꺼지고 뿌리가 제일 좋은 특성을 갖는 게 금양. 향기도 좋고 단점은 너무 좀 통나무처럼 솟는다. 또 볼까요? 이게 연어기. 아마 여러분 초급자한테는 100% 나눠질 거예요. 제가 개발한 품종 중에서 참고로 그 얘기 안 했구나. 북한 품종 중에서 앞에가 나비라고 붙어 있잖아요. 이건 전부 다 한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가 개발해서 20년 동안 품종 특허권을 갖고 있고 그걸 나눠주는 국화입니다. 한평에서 개발한 국화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화가 일본에서 온 국화보다 훨씬 좋답니다. 현실은 여러분 국화를 키워보면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분재를 만들기 가장 좋은 국화가 뭐냐라고 꼽으면 저는 얘라고 봅니다. 초급자들이 분재를 만들기 가장 좋은 게 뭐니? 하나만 추천. 그럼 저는 나비 연어를 추천합니다. 가장 맞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얘기할게요. 장점. 아까 밑둥치 몇 볼까요? 여기서부터. 이 밑둥치 보면 이게 잘 뚜꺼진다 했죠. 제일 잘 뚜꺼진 게 1등이 누구라 했어요? 금양 1등. 금양 1등. 2등이 아마 연옥 설아가 싸울 거예요. 연옥하고 설아. 네가 1등, 2등이야, 네가 2등이야 할 정도로 잘 뚜꺼져요. 그 다음에 이 가지를 이렇게 유연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잘 깔라지는 게 좋아요? 안 깔라지는 게 좋아요? 얘는 잘 안 깔라지는 편이에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손을 집으면 장가지를 쭉쭉쭉 가지들이 잘 나와주는 게 좋아요. 얘는 아주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 국화를 손으로 만지면 국화 입에서 허브 향이 난다. 향 좋네. 좋겠죠? 그런 국화가 있을까요? 국화 입을 만졌는데 입에서 허브 향이 나서 향 좋다. 얘는 그래요. 연어부. 그냥 이파리만 만졌는데 어디선가 향이 나요. 허브 향이. 잎에서 향이 나와요. 이게 장점. 또 장점을 하면 꽃을 볼까요? 네. 얘가 꽃이 원래 이렇게 펴는데 처음에 필 때는 가운데가 이렇게 펴요. 노란색으로 하얀 하얗게. 나중에 더 피잖아요. 그러면 여기 전체가 아이보리색으로 변해요. 두 번. 더 진하잖아요. 그럼 얘가 다 아예 하얗게 변해요. 이런 것처럼 하얗게. 아이보리죠? 네, 하얗게 변해요. 더 진하잖아요. 얘가 이제 우리가 붉게 변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나중에 이렇게 색깔이 다 섞여 있어요. 되게 매력이 있죠.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얘가. 향기는 최고 좋은 게 뭐라 했어요, 제가? 네, 백조나 이거 빼놓고 일단 설화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향이 좋은 것이 또 있는데 향이 달콤한 향이 있어요. 약간 달달한 단내가 나는 향이 있단 말이에요. 설화가 약간 단내가 나더라고요, 내가 맡아보면. 그래서 더 좋아하는데 그 다음으로 향이 좋은 게 이 연옥하고 금향이 만만치 않아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장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단점. 겨울에 너무 춥잖아요? 너무 추우면 로제트라 해서 땅에 딱 달라, 보리가 겨울에 땅에 딱 붙어있어. 안 크다가 날 따뜻해지면 쑥 올라오죠. 그게 로제트라 그래요. 전문용어 로제트. 그런 성질이 있어요. 너무 추운 데서 국화를 키우는 사람이 이걸 키우면 안 커. 그러다가 어느 날 따뜻해지면 쭉 솟아 폭락을 돼버려요. 그래서 추운 데서는 문제가 된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름을 너무 많이 잘 주잖아요. 평상시 정상적으로 키우면 쭉쭉쭉쭉 막 크는데 거름이 너무 많으면 갑자기 콩나물처럼 쑥 솟아버리는 단점이 있어요. 거름이 많으면 안 좋아요. 단, 거름 언제 많아야 되냐? 거름이 언제 많아야 되냐면 이렇게 가지 만들어 놓고 이제 손이 이렇게 다 만들어졌어. 손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거름 많이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눈이 많이 있으니까 거름이 많아도 갈기가 많아서 그때부터 이게 두꺼워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때는 거름이 많아야 돼요. 그때 거름이 적으면 안 두꺼워져요. 근데 이제 어려서 이제 국화 모종 맞았는데 이때부터 거름이 많잖아요. 다 콩나물 적으면 난리 나버려. 힘을 감당을 못 해버려. 알겠죠? 꽃도 빨리 피는 편이에요. 꽃도 빨리 피는 편이에요. 아주 좋아요. 다음이요. 이름이 한자만 틀려요. 연옥 황이에요. 원래 연옥이라고 하는 품종이 개발돼가지고
제가 야 이런 연옥 같은 품종은 또 나올까? 이렇게 문제 만들기도 좋고 참 소원한 이런 종자는 또 안 나올 거야. 그래가지고 색깔만 노란 놈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방사선 처리를 했어요. 정읍에 가면 방사선 육정연구소라고 사람 같으면 엑스레이 정도의 심한 방사선이 아니라 그 정도에 이제 처리를 해줍니다. 엑스레이를 처리를 해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이렇다 변을 살짝 해가지고 이 꽃 색깔만 변하게 해주는 이런 처리가 있습니다. 근데 확률이 수천 개 수만 개에도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겁니다. 뭐 해주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마는 겁니다. 나오면 또 가져가서 또 하고 내년에 또 가져가서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다 어느 순간 걸리면 다행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걸려서 나와버렸어. 운 좋게. 노란색이 나온 거예요. 다 똑같아요. 앞에 말한 성질이랑 100% 똑같은데 꽃만 노란이.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품종이 뭐겠어요? 연옥항하고 연옥. 연옥항은 노란색이어서 좋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북한을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렇죠? 연옥은 왜 좋아하냐? 변해가는 모습이 좋아서. 색이 변해가는 모습이 매력적이어서 연옥을 좋아해요. 그 정도까지. 그래서 아마 연옥항도 초급자한테 나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초급자한테 3개 나눠진다 했죠? 3개. 그러니까 연옥 하나, 연옥항 하나. 나머지 하나가 금양이 됐든 산화가 됐든 영백이 됐든 내가 설명 안 드는 거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질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연옥항이죠. 연옥항. 연옥항과 연옥은 모든 수영을 다 감당합니다. 국화문제의 모든 수영을 다 만들어냅니다. 예, 금옥. 이번에 중국 보급 전문가반 중에 금옥을 신청한 사람들이 많던데 왜 신청했는지 나 궁금했어요. 뭐냐면 이걸 키우려고 신청을 한 건지 그냥 어쩌다 보기 신청했는지. 금옥의 장단점이 있는데 금옥은 보통 보세요. 문제 없네. 이거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금옥을 받으신 분은 맞고요. 금옥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깔려져 있어요. 여러분 다 국화가 중급반 이상은. 이런 걸 키우기 위해서 키워진 모종이에요. 근데 나는 금옥을 받았는데 이런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바꿔달라 해서 바꾸세요. 그거 키우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돼버리니까 작품이. 금옥의 단점부터 얘기할까요? 단점. 금옥의 단점은 너무 가늘가늘해요. 너무 가늘가늘. 잘 안 두꺼져요. 너무 부들부들해요. 그리고 너무 잘 커요. 쭉쭉. 놈들이 이만큼 컸는데 지금 얘는 이만큼 커 있어요. 아마 얘서 이만큼 커 있을 거예요. 남들이 이만큼 커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점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 이 작품이에요. 이렇게 하늘보고 쭉 키운 놈을 나중에 이렇게 눕혀버려요. 이렇게 눕힌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 땅을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흙을 덮어버려. 그래갖고 여기서 새로 뿌리를 내려버려. 그럼 여기서 가지가 나오겠죠. 가지 나온 놈을 다 하늘로 올라빼요. 그래서 다시 수영을 잡아. 이런 게 연근이라는 거예요. 연근. 어려워요. 초급자들은 어려워요. 중급자도 어려워요. 어려운 기술이에요. 저걸 하겠다는 사람은 저걸 키우셔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은 저거 안 맞습니다. 또 키운다면 물론 금옥을 받았다. 근데 다행히 금옥을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이죠. 일반적을 받았다 했으면 이걸 키워야 되고, 금옥을 받은 사람 중에 뿌리를 금옥으로 신청한 사람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금옥 뿌리를 키운 사람은 이렇게 섞어 올려서 현해형으로 만들기엔 또 금옥이 괜찮아요. 현해형. 단, 아까 얘기했죠. 금옥의 단점은 어쩐다고요? 성 속도가 빨라요, 빨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 짚는 걸. 자꾸 부지런해야 돼요. 부임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3주 만에는 안 맞아요. 한 10일마다 아니면 14일마다 와서 볼 때마다 두 쌍만 나면 따보고 두 쌍만 나고 따보고 자꾸 따는 걸 반복해서 키우면 괜찮아요. 왜 괜찮냐? 우리가 갖고 있는 품종 중에서 나비설화 말고 제일 빨리 피는 게 금옥이에요. 안막이라 해서 꽃을 빨리 피게 해서 덮어주거든요. 영화관처럼 새까맣게. 그렇게 하면 반응 속도가 제일 빠른 게 금옥이에요. 그래서 밀가도라든가 용백이라든가 얘들보다 금옥이 제일 빨리 핍니다. 금옥. 조개사로 올라갈 사람은 금옥을 붙여야 돼요. 조개사 올라갈 사람. 다른 거 꽃이 늦어요. 금옥만 빨리 필 수가 있어요. 단점만 해결하라고요. 단점. 뭐라 했어요? 너무 잘 큰다. 잘 크니까 현해를 만드셔라. 정심을 찾으자 정신아. 얘도 꽃의 향기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꽃이 모양은 꽃이지만 보세요.
단단하게 생겼죠? 단단해서 꽃이 지지 않습니다. 꽃이 되게 오래 갑니다. 생각보다. 네, 이런 특징. 선유. 이거는 이제 초급반은 이건 안 나눠줄 거고요. 선유. 이렇게 만드는 국화입니다. 이렇게. 버드나무처럼 나도 국화를 만들고 싶다 하면 반드시 이 품종으로만 해야 됩니다. 초급자한테는 안 나눠줄 계획이고요. 혹시 중급, 고급 전문가반 중에 선유로 바꿔서 키우고 싶다 하신 분은 지금 여유가 한 10개 정도 있던가요? 우리? 네, 있습니다. 네, 한 10개 정도 여유 있으니까 원하면 바꿔드릴 수는 있습니다. 선유가. 얘도 선유의 장단점. 선유는 무조건 이렇게 하수형을 만드는 품종이고 꽃이 작고 굉장히 유연해서 하수형을 만들기가 좋고 향도 되게 좋은 편. 꽃은 아주 작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수형에 적합되어 있는 품종이에요. 볼까요? 이런 것도 선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기 있으면 세 개를 다 살리세요. 이런 선유, 이런 하수형을 제일 잘 만들었다는 사람이 아까 장자 씨가 옛날에 제법 탑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탑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회원은 1년에 아무리 많이 키워봤자 10개, 20개, 30개. 그 중에서 하수형 키워봐야 2, 3개. 저는요, 1년에 몇백 개. 1년에 기본이. 맨날 그것만 하고 있어요. 실력이 던들죠, 당연히. 근데 달라요. 내가 하는 하수형의 스타일과 각각의 하수형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어떤 게 좋다라고 할 수 없어요. 다 매력이 다르니까. 아비 당산. 이건 이름에다가 당산 붙여놨잖아요. 당산나무. 당산나무 같이 키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품종을 갖고 하라 이 말이 있고 되게 꽃이 오래 가요. 그 단점이 있어요. 향이 없어요. 향이. 코가 좋은 사람은 향이 있다고 그러대요. 개코들. 이거 진짜 향도 없지. 한번 맡아봐. 향 나는데? 나? 조금 납니다. 저는 안 나는데. 개코들은 맞나봐요. 근데 얘는 향이 없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좀 서운해라 얘한테. 향만 있으면 참 기가 막힌데. 이게 누구 작품일까요? 작년에 우리 회원 작품 내가 찍은 것 같은데, 재작년인가? 누구 거예요? 작품 주인. 아마 이 호국반에서 내가 사진 찍었을 거야. 이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누구예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자기 작품 모르나? 호국반이요. 이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호국반이에요. 그 전이나 뒤에 사진 찍었으니까. 하여튼 되게 잘 나왔더라고 이쁘게. 방산 이거 강의할 때 내놔야지 하고 나 사진 찍은 거예요. 제 작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방사능보다 우리 회원 방사능이 이쁘니까 회원 걸 내가 내려놓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안 나오더라고. 희한하죠. 근데 언젠가는 제가 이보다 더 예쁘게 만들죠. 그러겠죠? 왜요? 계속 나는 이길 때까지 해버리니까. 이렇게 만드는 품종이고요. 설명하자면 이 품종의 특징이 아비당사는 여기 딱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할 때 한 번만 뚝 짚고 가지가 갈라져요. 그러면 또 이만큼 이렇게 한 10cm나 크면 또 한 번 뚝뚝뚝뚝뚝뚝 따버려. 냅둬. 아무 철사도 밟지 마요.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3주째 오니까. 그럼 또 끝에만 똑똑똑똑똑 따고 또 집에 가. 놀아요. 또 올라와. 계속 그 모양만 잡으면 이렇게 커버리고. 얼마나 편한지 아세요? 되게 편하죠. 근데 여기에도 예술 세계가 접어들어가요. 우리 전문가만 고급반은 이제 서로 경쟁이니까. 여기 직선이면 맛이 없으니까 여기 삐뚤어서 돌리는 사람, 여기도 각을 이렇게만 올라가면 V자로 가면 재미없으니까 더 벌려주려고 더 내리고 이렇게 철사가면서 이렇게 가게 하는 사람, 이 원도 낮아서 이렇게 가는 원이 있고 뼈 쪽으로 가는 원이 있고 이해됐죠? 원 문도 다양하니까 내가 잘라주는 모양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다 달라져요. 재밌어요. 제일 초급자가 하기 쉬운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초급자한테는 안 나눠줘요. 왜냐하면 이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니까. 철사를 다 먹어야지. 이거 나중에 언제든지 시간 있을 때 하면 되는데. 여기까지가 한평에서 개발한 품종이에요. 제가 한평에서 개발한 품종이고 여기서부터 설명할 품종은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들이고 아마 초급반한테는 안 갈 확률이 있고 기존 회원들은 이미 부상이 됐을 거예요.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 봅시다. 뭐 제가 볼 때 용백이 최고죠.
영백은 어쩌면 초급반도 몇 개 갈 수 있겠네요. 일부는 금양이 가고 국화가 부족하면 일부는 영백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영백의 장단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국화 품종 중에서 제일 빨리 피는 게 뭐라 했어요? 제일 빨리 피는 거. 산화하고 영백하고 거의 비슷한데 산화가 제일 빨리 피고 그 다음에 바로 영백이 피어요. 원래 일본 품종 중에서 제일 빨리 피었던 품종이. 단점은 꽃이 좀 커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국화의 대부분 사이즈는 동전으로 따지면 50원에서 100원 사이 꽃 크기가. 얘는 500원 또는 500원보다 살짝 커요. 꽃 하나가. 문제는 꽃이 작아요. 예뻐요. 100원 정도 이하여야지 예쁜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이걸 아주 좋아해요. 좋아하고 얘도 꽃 필 때 향기가 되게 향이 진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꽃가루가 많기 때문에 꽃 구조 자체가 꽃 구조가 이런 꽃은 무조건 향이 많습니다. 코스모스 같이 생긴 국화는 무조건 꽃 향이 좋은 거예요. 무조건. 그 대신 단점이 코스모스 같이 생긴 국화는 밑에는 꽃잎이고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꽃이 오래 가요? 빨리 져요? 빨리 지죠. 좀 빨리 져요. 그래서 꽃이 빨리 져서 단점이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점은 이 영백은 고관일 때 초급자하고 해당이 없죠. 고관, 장년 뿌리를 썼을 때 잘 안 죽는 경향이 강합니다. 고관으로서. 잘 안 죽습니다. 여름에 하면 더워도 잘 안 죽습니다. 장점이. 그 다음에 영백은 장점이나 단점이 아주 이놈의 희말태기가 없습니다. 희말태기가. 줄기가 이렇게 커도. 그래서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석 달 있다가도 설사 가보면 다 휘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휘어놓은 국화를 다시 바꿀래? 다시 돌려버립니다. 그게 장점입니다. 장점. 다른 국화 문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한번 고정되면 끝입니다. 부러져 버립니다. 얘는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은 이쁘게 잡아놓고 풀면 다시 그냥 또 만들어내면 다시 또 막 좋죠. 그리고 크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이파리가 따닥따닥 붙어하고 차분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파리 이 이파리가 좀 다른 국화보다 큰 편입니다. 그게 좀 단점입니다. 그래서 영백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되냐? 좀 게으른 성격. 성격이 나무 분재를 했던 사람들. 그냥 나무 분재하는 사람 1년에 한 번 손댄다면서요. 오늘도 1년에 한 번 가보놓고 이제 놀다가 내년에 또 하고 이렇게 차분해야 돼요. 그러면 영백이 매력있는 게 한 번 감아놨잖아 이렇게. 그럼 잊어버리고 있다가 하중에 보면 몇 큐시야. 그리고 얼른 자르고 다시 또 잡으면 모양이 좋게 나와서 굳어가지고 좋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밑에가 이렇게 두껍게 나옵니다. 근데 부지런한 사람 영백을 하잖아요. 그러면 철사 감고 이파리 따불고 모엽 따고 또 철사 감고 귀찮게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을에까지 두께가 원앙이 볼펜 두께밖에 안 나옵니다. 게으른 사람은 최소한 매직 두께는 보장해. 매직은 이것까지 내가 얘기 못하는데 매직만큼은 나와요. 두께가. 부지런한 사람은 모낭이밖에 안 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영백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아 진짜 나는 좋던데 영백? 에이 그게 문제야. 그 이유는 영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게을러야 됩니다. 이파리 다 따불고 부지런하면 수영은 이쁠지 몰라도 줄기는 절대 안 묶어집니다. 참고로 꽃은 무조건 펴요. 그죠? 우리가 설명한 모든 국화는 가을 되면 꽃 펴요? 안 펴요? 꽃은 무조건 펴요. 우리는 수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재로서 아름다움. 그렇게 된다. 장단점. 이렇게 되죠. 제가 가지고 있는 분재 중에 제일 오래된 거. 작년에 혹시 보셨어요? 축제장에서? 몇 년? 8년 된 분재 있다고 텔레비전 나오고 그랬죠. 네. 그 국화 이거예요. 이거. 8년 된 거. 이게 몇 년째 때 거냐면 이게 4년째 때. 4년째 때 제일 예쁘게 나왔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이놈이. 이 뿌리 두께가 가서 재보세요. 매직만큼 두꺼워요. 뿌리요, 뿌리. 원래 국화 뿌리는 얼마나 얇냐면 바느질 실처럼 얇아요. 바느질 실처럼. 그게 모나미 볼펜 심 그만큼만 두꺼워도 잘 키운 거예요. 근데 뿌리가 매직 두께라는 건 저도 아직도 없어요. 얘 하나뿐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왜 이렇게 됐는가도 저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키웠는데 다시 이 뿌리를 만들고 싶은데 아직도 안 만들어줘요. 그냥 별짓을 해도 우연히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8년째 살고 있고 이제 다 죽고요. 여기 다 죽고 여기 다 죽었고요.
여기 다 죽고요. 이 가지 하나 남은 놈하고 작년에 이렇게 달랑달랑 달려갖고 작년 전시에 나간 거예요. 8년. 올해 또 순이 나오긴 하대요. 몇 년 살라는 몰라요. 죽을 때까지 키워볼 건데 그만큼 여러 해 살이에 가장 적합한 게 용백이더라. 제 경험상 다른 품종은 나 8년간 온 게 하나도 없으니까 여러 해 살이에 적합하더라. 다른 일반 품종은 3년 아마 한계점 3년까지는 커먹는데 4년 정도 되면 버리고 새로 하는 게 낫더라. 일상적으로요. 미카도 제가 좀 권장을 잘 안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일본에서 제가 모르게 이렇게 순 따가지고 와서 국내에서 제가 한 3, 4년 실험을 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개발한 국화 품종이 하나도 없을 때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품종이 있었구나 노란색 중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환장을 했죠. 제 옛날 강의 인터넷 강의를 들어오면 맨날 미카도 칭찬밖에 안 합니다. 세상에 최고로 미카도요. 미카도를 하시라고요. 근데 지금 제 품종이 나온 이후로는 미카도 칭찬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단점들이 많아서. 장점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꽃이 다른 꽃보다 빨리 피는 편, 용백보다 늦지만 빨리 피는 편. 향기도 그런 대로 강한 편. 그렇게. 줄기도 날씨가 추운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하우스가 있으니까 오일로 기름 빼가지고 겨울에 얼마든지 키우니까 여러분들 국화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같이 집에서 국화 키우는 사람 하우스도 없고 그냥 비닐만 이렇게 덮어놓고 키워야 될 상황인 사람들 그건 추워도 잘 커야 좋겠죠. 얘는 그렇게 추워도 잘 커요. 희한하게. 그렇게 추워도 잘 커. 근데 금옥처럼 단점이 있다 했죠. 금옥. 잘 큰뒤 콩나물처럼 쭉쭉 뻗어본 것이 아니라 따복따복 입이 붙은 뒤 잘 커.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좋지. 근데 중요한 건 날씨가 따뜻하고 거리 많으면 더 잘 커. 더 잘 커. 더 잘 크니까 할 일이 많아요. 저걸. 이놈에게 금방 손질해놓고 다른 거 손질하고 있으면 벌써 또 이리 가야 될 정도로 많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할 수가 없어. 많이 하면 무조건 죽어나는 거야. 이한테는 나는 죽어나는 거야. 그렇다 해서 잘 큰다고 막 두꺼워지느냐? 그것도 아닌데 쭉쭉 솟아 잘 커. 네. 그런 단점이 있어. 그다음 또 하나 뭐냐면 요즘에 여름에 얼마나 더워요? 한여름에 몇 도 올라가요? 40도? 40도 가죠. 35도, 40도 가면 내 뿌리가 썩어 죽어요. 그러니까 8월달 정도 되면 많이 죽어요. 8월, 9월달 때 국화가 한참 커 있을 때 어쩔 수 없거든요. 예비적심, 먼적심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때 가위집 몽땅 해갖고 수영이제 이쁘게 정리해야 되거든. 그 전에는 좀 뭉텅하게 키워도 마지막에 다 잘라야 되거든요. 다 잘라놓고 나니까 그때부터 죽기 시작해. 9월달까지 키워놨는데 9월달부터 죽기 시작해갖고 말 못하지. 네. 우리 여기 이렇게 홍보용으로 꽤 키워요. 작년까지도 홍보용으로 대회로 나가는 용으로 선물같이 한 3,400개가 밑가도였어요. 작년까지도 3,400개의 밑가도 중에서 우리 홍보용으로 키우는 것 중에 선물이 한 50개, 100개 나갈까 말까예요. 전문가가 키우는데도 잘 크다고 그래. 근데요, 연어 하나도 손상이 없어요. 다 선물 나가요. 똑같이 키우는데. 그래서 여름에 문제가 많더라. 단점이. 요즘은 분양을 안 하고 저는 우리 회원들한테는 전혀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예 분양 자체를 안 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죽으니까. 원하면 미카도 코바는 있습니다. 코바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분양해드릴게요. 원하면 이런 거죠. 좋아요. 나름대로 매력은 있는데 또 단점 꽃이 좀 빨리 지는 편이에요. 생각보다 꽃잎이 빨리 말라버려요. 밑가다 꽃이 질 때 좀 안 이뻐요. 필 때는 되게 이쁜데. 여기 고사리 여신. 지금까지 보니까 다 꽃이 흰색 모양이죠. 붉은색이 없죠? 붉은색 봤어요? 붉은색이 없어요. 국화가 어떤 게 있냐면 아까 두꺼운 게 좋아요? 밑둥치가? 뿌리가 잘 내려가는 게 좋아요? 안 깔라지고 이렇게 착착 잘 유연한 게 좋죠? 순을 주면 가지가 착착착 나오는 게 좋죠? 콩나물처럼 쭉쭉 안 썩고 차곡차곡 가지가 올라가는 게 좋죠? 그쵸? 그러면서 꽃도 예뻐야죠? 그쵸?
그리고 향이 많은 게 좋아요? 이런 꽃이 최고란 말이에요. 근데 붉은색 꽃의 특징이 안 두꺼워져요. 희한해요. 국화 유전자가 왜 그런지 나도 궁금해요. 그냥 연구할 만해. 제가 계속 개발을 하는데 노란색인 것은 어떻게든 막 두꺼워지는 게 나오는데 붉은색 꽃은 기가 막힌 다른 조건이 나와왔는데 딱 키우면 진짜 모나미 볼펜 매직도 안 올라가. 일본에도 없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일본 품종이에요. 이거 분양을 하는데 단점 생각보다 잘 두꺼워지진 않는다. 단점 이파리가 상당히 크다. 문제는 이파리가 크면 좋지 않은 거예요. 단점 겨울 되면 안 커요. 그냥 땅바닥에 앉아갖고 있어요. 겨울 내내 제일 심해요. 우리 갖고 있는 모든 품종 중에서 로제트가 제일 심하다. 근데 로제트라고 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일정 수준으로 날씨가 따뜻해지기 시작한다. 3월 정도. 그러기 시작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금옥보다 더 심해버려. 금옥보다. 난리 나버려. 난리 나. 그게 단점. 또 단점? 100%는 향을 못 맡겠어요. 향이 없어요. 개코들한테는 물어보시고 저는 향을 모르겠어요. 향이 없어요. 꽃이 이쁜가요? 그렇게 썩 이쁘진 않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대로지만 그렇게 이뻐서 아이고 갖고 싶다 이런 욕심 정도는 아니죠.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단점 정도 얘기해보죠. 그리고 꽃도 조금 빨리 피는 편은 또 아니다. 연옥이나 이런 것들보다 꽃이 조금 더 늦다. 단점이 있죠. 잘 키워놓으면 이렇게 좋은데 뿌리도 잘 안 두꺼워진다. 생각보다 두꺼워지는 게 아니다. 하지만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씁니다.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빨간색은 이걸 쓰세요. 그래도 붉은색은 얘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보급반 전문가반 같이 구색을 맞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걸로 맞춥니다. 할 수 없이 아직까지는. 그리고 오르사자 이건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이건 사기예요. 실제 꽃 색깔이 색이에요. 사진 찍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국가 분재를 꼈더니 이렇게 나와요. 사기죠. 땅에다가 심어서 그냥 물 주고 비료 주고 이쁘게 잘 땅에다 화단 이쁘게 잘 컸네 라고 해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이쁜데 이놈 화분에다 넣고 가위질하고 손질하고 못살게 굴어가지고 딱 키우면 꽃이 이렇게 되고요. 완전 사기 나가지. 그래도 노란색, 주황색 계열 꽃이 없어서 이걸 키워. 이것도 거름 잘하고 튼튼하게 해서 건강하게 잘 키우고 있잖아요. 이런 수정에서 이런 꽃이 피기도 해요. 때로는 어쩌다가. 그래서 참고로 오르사자 분양 어렵습니다. 모종이. 단점이 겨울 되면 순이 안 나와요. 또 로제트가 심해가지고 저는 모종을 키워서 팔아먹어야 돈을 벌거든요. 순이 나와야지 순을 따서 팔아먹을 건데 순이 안 나와요. 아무리 가름을 요소를 퍼 붓고 해도 아직까지도 삽수가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신청도 했는데 오르사자 그쵸? 없어요. 저기 장인동 씨하고 임원진 씨가 다 가져갔어요. 8개 있었는데 4개씩 가져갔어요. 그랬죠? 4개씩 가져갔잖아요. 가져간 게 아니라 좋지 않습니까? 말을 주라고 함께 할 수 없이 줬지. 실제로 안 주냐 하니까. 사실 저도 오르사자 갖고 올해 합식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첫물 삽목을 딱 한 번 했어요. 한 번. 언제 했냐면 11월 달인가 삽목 한 번 딱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북한 또 순을 땄으니까 가지가 또 나와야 되거든. 한 달 있으면. 그럼 그럼 따서 또 2번 삽목하고 또 올라오면 또 삽목하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순이 안 올라와. 삽목을 못해. 그래갖고 8개 내가 갖고 있는데 뺏겼죠. 이게 화학 마지막에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화학 이거는 꽃은 참 이쁜데 문제로서는 별로입니다. 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일본 작품인데 일본 사람들 작품이에요. 네. 굉장하죠? 일본 가면 떡 벌어집니다. 일본 간다고 다 잘하는 거 아니지만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제 손으로 꼽으면 일본 사람 중에 딱 3사람만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나머지는 우리 전문가가 있다 나요. 진짜로. 우리 전문가가 작품. 딱 3사람은 저하고 비교도 안 돼요. 아직도 저를 뺏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실력으로 저런 작품이 나올까? 이 사람들 만나볼 수도 없으니까 저 혼자 사진만 보고 혼자 분석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럴 거야 라고 매년 실험을 해요. 굉장하죠 이런 작품은. 근데 이 품종은 이런 용이라고요. 이거 철사거리하고 뭐 비틀고 만들고 뭐 이거 다 빵이에 문제 안 돼요. 되긴 하지만 잘 안 두꺼지고 그냥 대나무처럼 키워서 숲을 만드는 품종입니다. 시부류 마지막 시부류. 얘는 이렇게 만드는 품종이에요. 이렇게 뻗어나고 만드는. 여러분들은 키우기 힘들어요. 힘이 없어서 일본 품종인데 키워놓으면 다 넘어져 버려요. 버들처럼 얼마나 버들버들 야들야들 하든지 이게 야들야들한 바람에 싹 불면 이렇게 올 정도로 이렇게 야들야들한데 이놈만 야들해야 되는데 이 줄기도 야들해갖고 철사만 풀어놓으면 철사 세워놓으면서 축지장에 철사를 가둬놓을 수는 없잖아요. 다 키워서 철사를 풀면 우리 축지장에 또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죠? 작년에 김강수 씨 오름에 바람 많이 불었더만 아침에 왔더니 나 잠자고 있어버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겠어요. 그 정도로 단점이 있는데 붉은색으로 저런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키워요. 할 수 없이. 여기까지가 품종의 특징입니다. 오늘 꼭 하고 가실 거 초급반만 빼고 꼭 순 집으시고 순은 몇 잎 정도 남기고 집으면 될까요? 오늘은 가지들이 많이 나왔을 텐데 각 가지마다 보통 평균 몇 잎을 잘 모르겠다가 몇 잎 넣고 자른다? 4잎 아니면 5잎. 근데 5잎은 좀 많아요. 제가 볼 때 보통 4잎 좀 긴데? 그럼 3잎. 무조건 자르세요 일단은. 오늘 아무것도 안 해도 가위질은 해놓고 갈 거 100%. 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망해요. 그걸 안 하는 사람 오늘 망해요. 참고로 초급반은 거 망해버렸네. 북카도 안 준뒤 안 하면 망한다며 어째요? 저희 팀원들 동원해서 다음 주에 다 자르려 합니다. 다 세입 네입 놓고 무조건 가위로 다 잘라 놓을게요. 철사거리는 안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 와서 해야 돼. 여러분 중급반은 오늘 철사거리 하고 가세요. 전부 다 하고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전달은 중급반하고 초급반은 여기 교육 일정표에 근데 뿌리 키우며 언제 붙인다고 되어 있어요? 몇 월 며칠이에요? 4월 20일. 4월 20일? 네. 4월 20일 날 뿌리를 붙일 거예요. 4월 20일까지 여러분들이 나무나 돌이나 소재를 다 준비해서 가져오면 제가 면접을 하고 통과해야지 붙이는 거고, 못하면 자릅니다. 아시겠죠? 커팅.